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조건 노드의 이제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리거, 분기, 조정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한 노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작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웹훅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서 키오스크 주문하시잖아요. 자리에서 테이블 오더 하시거나 이렇게 주문을 하실 때 그 주문을 다 해서 완료를 하면 바로 주방으로 날아가죠. 주문 내역이. 주문 접수가 된 게 날아가면서 이제 띵동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웹훅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다 웹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계셔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이런 것도 다 웹훅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메일이 수신이 되었을 때 어떤 그 특정 메일의 제목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다운받아서 어디에 업로드를 해서 변환을 해가지고 내가 웹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래처에 메일이 왔을 경우에 바로 알람이 필요할 경우나, 그런 경우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메일 수신 관련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 수신, 이제 이 웹북이랑 약간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 NALN에는 이 텔레그램이나 슬랙 같은 그런 어떤 특정 앱에 노드가 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챗봇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챗봇 중에 하나가 이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하는 챗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역으로 이 챗봇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챗봇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기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조건과 관련된 노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if가 있죠. i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단일 조건이라고 써놨는데, if는 딱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지정을 해놓고 그 조건에 해당하면 true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false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노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if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조건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특정된 단일 조건일 때만 사용하는 거고,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조건. 그 여러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조건의 내용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약 손님을 봤는데, 예약 손님의 어떤 그 인원이 5명 이상이다, 아니면 4명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큰 테이블로 안내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 손님이 예약을 할 때 인원수를 지정을 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테이블의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2인용 테이블, 1인용 테이블, 뭐 이제 4인용, 6인용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명인 경우에는 2인용 테이블에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인용 테이블에는 테이블마다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 만약에 예약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앉아 있는 경우에 그 테이블은 사용하지 못하죠. 이제 그런 테이블들은 우선 if에서 빠지는 겁니다. if에서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이다가 true라면은 그 테이블은 더 이상 배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false라고 했을 때, 그 false인 경우에 비어있는 테이블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 노드에서 그냥 그 비어있는 테이블 중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2인용 테이블로 갈 것이냐 4인용 테이블로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정을 해줘야겠죠. 그 경우에 이제 이런 스위치 노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쪼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나 if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조건만 딱 지정해가지고 그걸로만 걸러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 필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사용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사용하시면서 이거랑 이제 선택 취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플릿 아웃이라고 있는데 여러 개의 내용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다 분산해 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스가 하나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까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제 내용을 다 빼가지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빼가지고 몇 개인지 세가지고 어떤 진열장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맨 먼저 뭘 해야 되죠? 박스를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플릿 아웃은 박스를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가 한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우선 박스를 열어서 10개를 꺼내서 놓는 거죠. 딱 그 과정을 이 스플릿 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셋 노드라고도 해요. 이 노드가 어떤 내용을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필드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걔네들로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사용 범위가 많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반복 노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미트라는 노드는 이제 컴퓨터의 그런 단순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수행이 다 끝났을 때 제가 챗봇으로 알람을 받고 싶은데 그 앞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 처리한 그런 내용물이 한 5개가 있다고 하면 이 컴퓨터는 5번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뒤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챗봇까지 만약에 그 5번 수행하는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한 번만 인폼을 해주면 되는데 이 챗봇에서 5번을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돼요. 왜냐면 앞에서 5번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챗봇도 5번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챗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제한 노드를 이용해서 리미트를 걸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해라. 아니면 어떤 내용물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리뷰를 수집을 하는데 리뷰가 만약에 보통 우리가 리뷰를 한 100개, 200개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리뷰가 막 3,000개, 3만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리뷰를 다 수집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제 데이터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300개까지만 수집을 하자, 아니면 리뷰 100개까지만 수집을 하자. 어떤 그러한 제한을 둬야 될 때도 이런 리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기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초일강 리뷰 데이터 중에 5점 만점 중에 1, 2에 해당하는 리뷰 내용만 모아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노드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리뷰 데이터는 이미 수집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이 수집한 이유가 내가 어떤 제품의 개발 담당자인데 고객들의 이제 리뷰를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수집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리뷰 점수가 낮은 거를 좀 확인을 해서 내가 보완할 거를 보완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 1점, 2점에 해당하는 리뷰 내용만 모아서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노드를 사용하면 될까요? 우선 리뷰는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고요. 너무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서 1점, 2점 후기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임의로 만들어서 임의로 1점, 2점짜리 후기를 만들겠습니다. 1점, 2점짜리 후기를 만들고 한번 요거를 처리를 해볼게요. 제가 그 쿠팡의 그 서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리뷰를 10개만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질 때는 좀 더 수집을 많이 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우선은 10개만 수집을 해서 임의로 1점짜리 리뷰 하나, 2점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이 노드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리뷰를 이제 모아놓은 구글의 시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우선은 여러분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1점, 2점짜리 평점만 내가 따로 빼다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보자고요. 그런 조건이 나한테 할당이 돼 있는데 지금 10개의 리뷰가 지금 이 노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1점, 2점만 빼야겠다. 그 경우에 이제 if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컨디션이 나오죠. 컨디션.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 이 평점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가 요 평점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 10개 아이템에. 그럴 때 평점이 1점, 2점을 한다고 했을 때
2점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3점, 3점이 되면 3점보다 작을 때 2점, 1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true로 가는 거고, 아닐 땐 나머지 모든 3, 4, 5점은 false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아웃풋 2개가 나오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true 쪽으로 2개가 가는 겁니다. 2개가 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노드는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 노드도 이 평점을 이렇게 긁어 오셔가지고 3점보다 아래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상태로 오시면 아까 전에 스위치가 어떤 노드라고 했죠? 여러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건을 제가 몇 개를 넣었죠? 하나만 넣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넣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 경우에는 이 필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필터랑 보시다시피 필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시죠? 똑같이 하나의 축으로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3점보다 작은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2점을 넣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점, 2점 이렇게 할 경우에 이 3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리로 나갑니다.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나갔죠. 이제 이 조건의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점 리뷰, 1점 리뷰 하나씩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노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조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이 스위치 노드에다가 이 하나의 조건만 사용했을 때는 필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기준으로 그냥 딱 이 2개 아이템만 섞어내는 겁니다. if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우선 이쪽으로 2개를 빼고요. 나머지 3, 4, 5점의 리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뒤에 스위치나 if, 필터를 붙여가지고 또 다른 경로를 또 분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것만 이 2개 아이템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if를 해도 되지만 요 8개가 분기가 된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터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스플릿 아웃 쪽으로 만약에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플릿 아웃은 리뷰를 각각 10개를 다 쪼개는 겁니다. 그냥 리뷰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스플릿 아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리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리뷰가 10개니까 평점이 10개니까 이 평점별로 다 10개를 쪼갰는데 평점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include all other field를 하면은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10개를 쪼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올 때 10개로 쪼개져서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노드 자체가 이렇게 10개로 쪼개져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10개를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이미지가 이제 여러 개가 배열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쪼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10개가 각각 아이템으로 쪼개져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줄줄이 이렇게 10개가 이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하나로 치게 되거든요. 이 하나로 쳐서 들어온 거를 뭉쳐서 들어온 거를 아까 박스를 연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릿 아웃으로 열어주는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릿 아웃은 또 이제 쓰기 나름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셀렉트 필드만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좀 추려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보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예제에서 if, switch, filter, split 노드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는 기초 1강 예제를 하고 나서 쿠팡 리뷰를 가지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직접 수집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수집을 하는 거를 제가 기초와 심화 2가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LN을 무작정 그냥 어떤 미션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만 하면은 따라할 때는 잘 하는데 막상 나의 상황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플로우를 구성할 때 막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각 노드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쿠팡 리뷰 수집하면서 크롤링 포함해서
기초 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